예, 오늘은 포항 내려가는 날입니다. 아이오닉 6 투어는 아니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구독자 선물 배송 투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독자 이벤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튜브에서 6분,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 이벤트에서 4분에서 총 10분한테 포항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선물 업체한테 그 협찬받은 선물 전달 드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 다음 한 2박 3일 될 것 같아요. 과연 2박 3일이 될 것인가, 올해 안에 될 것인가, 약간 좀 의문이긴 한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항까지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오늘 만나기로 한 포항 그 켈티스인가 그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그 충전소가 포항 그 현대 북부지점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비를 찍어 보면은 367km. 근데 이게 찍을 때마다 좀 달라져요. 어쨌든 근데 지금 배터리 저 주행 가는 거리는 히터 안 틀면은 433이고 히터 틀면은 392km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길이 대체로 전기차한테 전비가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저기 나가면 바로 저 간선도로고 그리고 계속 고속도로고 포항 진입 전까지. 그래서 과연 이게 배터리가 몇 프로 남을 것인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히터 온도 26도 맞추고 배터리 풍량 1단, 그리고 일단 고속도로 올라가면은 AC 그냥 계속 키고 제한속도 플러스 15, 8 요 사이로 맞추고 가겠습니다. 헐, 현재 배터리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뜨네요. 갈까 말까 그냥 간당간당한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393km 주행거리, 거기까지는 370km 조금씩 바뀌네요. 이게 제가 저 서울 문산 안 타니까 어쨌든 간당간당 할 것 같은데 근데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계속 고속도로 가면은 일단 저 100km가 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보통 전기차가 100km 넘어가면은 효율이 떨어지는데 이거 못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진짜 간당한, 저희가 그래도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이거 몇 프로가 남을지 예상을 해달라고, 이벤트니까 맞추시는 분에게는 선물 드리기 올라올 때. 근데 아마 정확히 맞추시는 분이 제가 보기엔 없을 것 같아서, 또는 아마도 한 3, 4% 정도 남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드리는 걸로 하고 올라올 때 총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이랑 총 10분,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총 6분한테 드리기로 했잖아요. 플러스 자니님까지 해서.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주소를 다 받았어요. 그분들 주소가 대체로 다 뭔가 약간 중심에 있더라고요. 뿔뿔이 흩어진 게 아니라 중심에 있어요, 대략. 그 중에 한 분은 저 오늘 포항 그 미팅 하잖아요. 거기에 오신다고 해서 그냥 현장에서 그냥 드리면 되고, 나머지 5분은 부천, 서울 2분, 그리고 평택, 대전이 있고요. 인스타그램은 이제 아직 당첨자가 정답 맞추시는 분이 안 나왔으니까 제가 도착해서 오늘 오후 3시에 마감해서 이렇게 확인하고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이제 컴퓨터 고주파음인데, 그 컴퓨터 고주파음은 아니면 제가 뭐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듣고 있기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 연말에 그냥 집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는 외국에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뭔가 약간 좀 여의치가 않아서 그냥 이렇게. 그리고 연말에 또 한번 또 이벤트 하면 좋잖아요. 또 업체한테 또 선물 협찬 받아서 드리면 뭐 서로서로 좋은 것 같아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협찬 받은 업체는 볼보, 랜드로버, 기아, 포르쉐, 벤츠, 지프가 있고요. 저는 모든 업체한테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냥 연말에 구독자 이벤트에서 선물 하나 주려고 하는데 그 굿즈 있으면 하나 달라. 전 하나만 달라고 했는데 2개를 준 업체도 있고 3개를 준 업체도 있고 약간 좀 애매하게. 심지어 저 벤츠는 저 굿즈가 없다고 그 다이얼이랑 달력이랑 그 합쳐갖고 저 30개 주더라고요. 기아는 3개를 주고, 기아는 뭐 줬냐면은 그 EV6 GT 그 새겨진 그 땀복인가? 이거 제가 왜 아냐면은
저 EV6 GT 시승했잖아요. 저 미국 바로 가기 전에 그 태안에서. 그때 저도 하나 받았는데 그게 저 보니까 땀복 같다, 땀복. 그래서 그거를 3개를 주고요. 또 마땅한 굿즈가 없다고 그래서. 그리고 지프는 저 무슨 가방인가 그게? 제가 잘 모르겠어요. 헬리녹스 가방인가? 그 2개 주고요. 그리고 랜드로버는 저 디펜더 레고 그거 주고요. 볼보는 캠핑용 의자인가? 그걸 준 것 같아요. 다이얼이랑. 그리고 포르쉐도 달라고 그러니까 뭐 마땅한 게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탈카랑 저 열쇠고리 있잖아요. 그거 3개 줬어요. 또 애매하게 3개 줬어요. 주려면 그 열쇠고리 2개에서 4개를 주지. 메탈카. 제가 이렇게 바란 거는 저 타이칸 같은 그 파란색 그 다이캐스트였는데 메탈카를 줬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그 협찬해주신 업체한테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벤츠 같은 경우에는 그거 30개잖아요. 그래서 잘 됐다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제가 포항 내려가면은 사람 좀 오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한테도 뭔가 이렇게 짧게라도 뭔가 주고 싶은데 뭔가 그때 애매하잖아요. 근데 마침 또 벤츠에서 그거 30개 준다 그러니까 그냥 오늘 오신 분한테 그거 그냥 싹 다 털고 그러고 그냥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제 그럼 이제 외곽수상곡도 나왔으니까 ACC 걸고 갑니다. 사실 뭐 이렇게 ACC 이렇게 걸고 가면은 마이 드라이브 모드나 에코 모드나 뭐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 품목이. 그래서 그냥 제가 뭐 임의대로 드리는 것보다 제가 이따가 이제 통화해서 오늘 처음 받으신 분이 그 파랑님인데 파랑님한테 전화해서 그 브랜드 이름 듣고 직접 고르기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아침 기온이 제가 아까 8시 반에 나왔는데 영하 4도, 영하 3도, 지금은 영하 2도, 지금 9시 41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차가 온도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전비가. 그래서 겨울에는 꼭 히터를 틀지 않아도 전비가 떨어져요. 그 영하의 날씨에는. 그래서 야, 이게 영상과 영하는 진짜 요금 9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잔액이 27만 8,480원입니다. 할인 받은 건가? 어쨌든 그래서 영상과 영하의 날씨는 좀 천지 차이여서 거기서 이제 확실히 전기차는 겨울에 소위 말해서 쥐약이긴 하구나 싶더라고요. 지금이 영하 2도인데 그래서 오늘이 좀 그나마 좀 덜 춥죠. 최근에 바로 어저께까지 아니 그저께까지 되게 추웠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좀 덜 추운 날씨여서 그나마 전비가 살짝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 지금 이제 내려갈수록 그래도 조금씩 더 따뜻해지잖아요. 온도도 오르고. 그래서 내려갈수록 전비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제가 히터를 왜 26도로 했냐면은 최근에 시범 삼아서 히터 한 26도 낮추고 좀 다녀봤거든요. 이제 동네 다닐 때. 근데 뭐 27도랑 뭐 아주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적당히 좀 그래도 좀 따뜻한, 이쪽은 약간 좀 시렵지만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저 속도가 100km 이렇게 달리니까 27도랑 좀 차이가 있긴 하네요. 26도라면은 요 발목 쪽이, 그러니까 이렇게 페달 쪽에 이제 발을 놓잖아요, 보통 그 근처에다가. 그러면은 이쪽이 약간 좀 시렵긴 합니다. 내가 오늘 지금 양말을 좀 덜 마른 거 신고 와서 그런가? 양말 어저께 빨았는데 조금 덜 말랐거든요, 아침에. 제가 그거 신고 와서 그런가? 어우, 터널에 들어오니까 잘 안 보이네. 터널에서는 저 벗고요. 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앞유리 틴팅 거의 대부분 하잖아요. 근데 선글라스까지 끼면은 야, 터널에 들어오면 안 보이겠네. 진짜 저 뭐 다시 한번 느끼지만 야, 진짜 앞유리 틴팅 안 한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에 업체한테 그 협찬을 그 선물을 받은 거는 그 원래는 제가 그냥 갖고 있는 거 이렇게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업체한테 뭐 이렇게 일일이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거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뭐 이제 갖고 있는 거라고 해봐야 뭐
그지 같은 브레이킹 배드 티셔츠, 그 외국에서 산 거, 뭐 자석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주면 욕 먹죠. 뭐 이런 걸 줘? 그런 거 주면 욕 먹어요. 주부도 욕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그 업체 많잖아요. 제가 이제 올라오면서 들를 수 있는 그 대략 한 개가 최대 한 10개 같아요. 10개는 아니고 한 6, 7개 같은데, 그래서 제가 총 6개 업체한테 얘기를 했고, 개수로는 저기 한 10개를 받았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드리고요. 저 방구석에서 굴러다니고 있는 거 있잖아요. 트렁크랑 방구석에서 먼지 맡고 있는 거, 그것도 좀 갖고 오고요. 뭐 그랬습니다. 355km, 337km.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가 진짜 딱 그 100km 정도에서 그 효율의 그 경계가 갈리는 것 같아요. 아까 초반에 그 100km로 왔을 때는 이거랑 대략 한 12km 차이가 일정하게 났거든요. 12, 13. 근데 속도가 떨어지잖아요. 70, 80으로 차가 좀 많아서. 그러면은 이게 벌어지고, 아마 이제 좀 있다가 100km 이상으로 크루징하면은 이 차이가 막 이렇게 좁혀지지 않을까요? 진짜 이 정도의 속도로 히터 26 틀고 1단만 트니까 발이 약간 시렵긴 해요. 동네 다닐 때보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운전해 보니까 요령이 있어요. 지금 히터 방향은 발 밑으로 했거든요. 밑으로만. 그래서 이 히터의 효율을 최대한 느끼려면은 발을 이렇게 쭉 뻗어야 돼요. 그러니까 왼발은 헤드레스트에 쭉 끝까지 뻗고, 오른발도 최대한 그 브레이크 페달 쪽에 가까이 이렇게 놓고 ACC 걸고 가는 상황에서도. 그러면은 좀 따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시트 쪽으로 좀 끌어당기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좀 이렇게 서늘하죠. 어쨌든 그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까지 대략 한 4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앞으로 한 1시간? 한 10분? 20분 정도만 운전하고서 아침 점심 먹겠습니다. 지금 9시 57분. 1시간 반만 운전하고 11시 반에, 제가 또 아침 점심은 11시 반에 먹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 휴게소에 들르고요. 그때 저 파랑님한테 전화하고 그러겠습니다. 불암산 톨게이트, 요즘에 참 많이 지나가네. 불암산 톨게이트. 요금 700원 결제되었습니다. 잔액이 277,780원입니다. 진짜 이거 27만 이거 내년까지도 쓰겠네. 내년까지도. 진짜 이게 속도가 낮아지니까 이 둘의 차이가 20km로 벌어졌어요. 351, 331. 기온이 올라서 그런가? 지금 저 0도예요. 0도. 기온이 조금 올랐습니다. 0도. 근데 이제 고속도로 올라가서 100km 넘어가면 이제 다시 좁혀질 건데, 진짜 궁금하다. 과연 몇 킬로가 남을 것인가, 포항에 도착했을 때. 제가 원래는 그냥 포항, 사실 뭐 이렇게 멀지가 않잖아요. 그냥 뭐 보통 4시간, 그래봐야 4시간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냥 속초 한산기 베이커리 들렀다, 포항 가는 걸로 하자. 그러면 그게 한 대략 한 510km인가 20km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영상의 날씨에, 그때 예를 들어서 지리산 같은 경우에도 그때 가서 딱 보니까 이게 90 정도에서 하면은 한 550km 정도 운전을 하겠구나, 딱 그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대략 딱 아슬아슬하게 맞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저 날씨가 추워갖고 뭐 불가능합니다. 속초 한산기 베이커리에 들렸다가 포항까지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도 간당간당한데, 그래서 그냥 바로 포항으로 가는 걸로 했죠. 이거 방금 저 돌방 아닌가? 뭐 뻑뻑 소리 났는데. 2.1km에서 남양주, 구리, 신내동으로 이제 빠집니다. 참고로 타이어 공기압은 냉간 기준으로 37로 맞춰놨고요. 이게 적정이 36인데 겨울에는 공기압이 자주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날씨가 추우면은요, 배터리도 잘 빠지고 타이어 공기압도 잘 빠지고. 예를 들어서 저번 주에 동희 선배 청희 씨랑 저 파주 헤이리에서 점심 먹었잖아요. 그때 날씨가 되게 추웠거든요. 그날 아침에 이제 시동 걸고 나가는데 타이어 공기압이 30, 35, 34. 제가 이것도 다 37로 맞춰놨는데 날씨가 워낙 추워갖고. 그래서 도착해서 이제 밥 먹었잖아요. 밥 먹는데 뭐 남자들끼리 뭐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냥
30분 정도면 먹잖아요. 근데 밥 먹고 나오니까 타이어 공기압이 또 내려가 있어요. 35로. 그러니까 자유로 타고 쭉 가면 37까지 올라가잖아요, 주행하면은. 근데 야, 그 잠깐 사이에 이 공기압이 30으로 또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녁에 이거 이 차는 좀 제동등이 안 들어오네. 전기차인가? 회생제동인가? 여기서 차가 좀 밀리네요. 저는 이쪽으로 가면은 정체는 뭐 거의 없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 차가 약간 밀립니다. 이러면은 정비에 약간 도움이 되긴 하겠네요. 아직도 정확히 지금 20km 차이에요. 343, 323. 좀 전에 저기는 차가 항상 많이 밀리는 지역인데, 아까 신호 걸렸을 때 인스타그램 댓글을 이렇게 보니까 댓글 벌써 200개 달렸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얼핏 쭉 보니까 다들 되게 높게 잡으시던데, 막 뭐 29%, 막 19%. 저 보기에는 저 10% 이하로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배터리 잔량이 80% 남았고요. 338, 319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하게 지금 현재까지는 20km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상태로 이렇게 쭉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배터리 한 10% 이하? 근데 생각해보니까 가긴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전기차도 배터리가 빵이 돼도 꽤 가거든요. 그 이후로도. 왜 저런 내연기관도 배터리 불 들어오고서 잔여 주행거리가 이렇게 눈금으로 돼도 한 10km 이상 가잖아요, 보통. 전기차도 보통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2년 전에 타이칸 시승회 때 김한용 씨가 탔던 그 타이칸이 배터리가 빵이 되는데 중간에 그 이후로도 한 10km 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출발한 그 도착 그 호텔까지 왔거든요. 그게 한 대략 한 10km 정도. 그래서 이 차도 빵 되고 나서 10km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뭐 그냥 포항까지는 그 포항 현대 북부 지점 거기까지는 가긴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배터리는 빵 퍼센트고. 와, 여기 강 꽁꽁 얼었네. 하긴 최근에 날씨가 계속 추워서 뭐 눈이나 얼음이 녹을 새가 없었죠. 그 한 보름 전에 왔던 그 아파트 앞에 놀이터에 눈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가 저 4만 4온이잖아요, 겨울에. 3일 추우면은 4일 좀 따뜻하고. 보통 그래서 이제 4만 4온이라고 했는데 요즘엔 4만 4온이 아니고 그냥 계속 추운 것 같은데, 보름째. 근데 제가 보기에는 추운 겨울은 올해까지가 끝이고 아마 내년 1월부터는 또 안 추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최근에 2, 3년 사이를 보면은 이게 12월 달이 오히려 가장 춥고 1월 달은 또 별로 안 춥더라고요. 기온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 그렇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지금 8당이거든요. 배터리 80% 남고요. 전비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60.6km를 운전을 했고 59분 운전했고 전비는 6.3. 그래서 날씨 생각을 하면은 히터 틀고 생각보다 그렇게 전비가 나쁘진 않군요. 근데 지금 국도라서 이제 좀 있으면은 고속도로를 타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비가 나빠질 거예요. 예, 여기서 양평 IC로 빠집니다. 도착하면은 1시 51분, 294km 남았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313km. 배터리 76%. 도착은 할 것 같아요. 충전 안 하고. 충전하기 싫어서 그냥 중간에 멈추는 한이 있다도 그냥 가려고요. 양평 톨게이트고요. 입구 영업소를 통과하였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여기서 충주 쪽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고속도로인데 지금부터 이제 전비가 안 좋은 상황인 거죠. 배터리가 지금까지에 비해서 좀 더 이제 쭉쭉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가 100km? 제한 속도가 100이면은 제가 한 105, 107 맞추고 갈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외곽이나 그 국도에 비하면은 좀 더 배터리가 쭉쭉 빠지는 상황이 됩니다. 예, 지금부터는 제한 속도가 110이에요. 그래서 117로 맞추고 가겠습니다. 야, 이게 107과 117은 좀 차이가 있을 건데 이게 117로 맞추면은 배터리가 더 훨씬 더 많이 빠질 건데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 글 쓴 것처럼 해야죠. 제한속도 플러스 5에서 7, 289, 273.
대략 16km 정도 차이가 나고요. 1시 50분에 도착하고 현재 배터리 잔량 딱 170%, 전비 6.2입니다. 어쨌든 지금이 10시 52분이니까 앞으로 저 30분만 있다가 휴게소 들어갈게요. 밥은 먹어야 되니까. 11시 반에 저 아점 타임입니다. 딱 30분 뒤에 휴게소가 나오면 좋겠네. 아, 배고파. 야, 117로 달리니까 이 주행 가는 거리가 더 빨리 떨어지긴 하는군요. 이 둘의 차이가 지금 15km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도 또는 107로 달릴 때는 그래도 대략 한 이 둘의 차이가 플러스 17 정도로 유지를 했는데 117로 올리니까 지금 15km로 줄었어요. 예, 충주 휴게소에서 아침 점심 먹고 가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시간이 딱 맞냐. 지금 11시 22분. 진짜 딱 아침 점심 먹을 시간에 휴게소가 나왔어요. 진짜 좋다. 딱이에 진짜. 자, 여기가 충주 휴게소인데 여기까지 배터리 잔량이 58% 남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235km, 그리고 잔여 주행 거리는 221km입니다. 이제 파랑님한테 전화해야 되겠네요. 아, 예, 저 파랑님이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저 한상기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오늘 저기 저녁에 오실 거죠? 아, 예, 그러면 저 선물 고르시겠어요? 네, 제가 지금 저기 브랜드 불러드릴 테니까요. 이 중에서 골라주세요. 이게 업체가 다 달라서 선물이 다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이 중에서 고르세요. 들으시고. 볼보, 랜드로버, 포르쉐, 지프, 기아. 아, 제가 지금 5개 불렀죠? 예, 이 중에서 골라주세요. 포르쉐 하겠습니다. 아, 포르쉐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르쉐는 포르쉐는 처음이시니까 포르쉐는 부록으로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거까지 드릴게요. 예. 예,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그럼 포르쉐로 하겠습니다. 아, 네, 이따 뵙겠습니다. 예. 네. 포르쉐를 고르시네요. 포르쉐가 뭐냐면은 메탈카래요, 메탈카. 아, 이게 메탈카구나. 이 포장을 뭐 뜯을 순 없으니까. 이쪽이. 아, 이제 보니까 열쇠고리 3개 줬네. 이거 통화할 때는 하나 준다 그랬는데 열쇠고리 3개 줬네요. 이거 열어볼게요. 이거 어차피 봉합된 게, 이렇게 열리는구나. 봉합된 게 아니어서. 오, 약간 고급스러운데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왜 911 무슨 에디션에서 약간 옛날 느낌 나는 직물 있잖아요. 가죽. 그 느낌인데요. 이 열쇠고리가. 메탈카는 이게 된 거라서 제가 뜯어볼 수는 없고요. 근데 사진으로 보니까 메탈로 만든 카더라고요. 정확히 뭔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포르쉐는 이제 여기다 놓고 저 이제 밥 먹고 오겠습니다. 예, 밥 먹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중간 한번 볼까요? 일단 댓글이 340개 좀 넘게 달렸는데 쭉 보니까 의외로 높게 예상을 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10% 이상. 여기 보시면 PD 와이프 5%, 21%. 제가 보기엔 이거 10% 이하라서 8%, 5%. 그러니까 이 생각보다 되게 높게 잡으시는 분 되게 많죠. 야, 30%, 8% 유력합니다. 제가 보기엔 럭키7. 야, 10% 이상 예상하신 분 되게 많네. 생각보다. 8%. 예, 앞유리도 닦았습니다. 살짝 얼음 낀 물걸레 있잖아요. 그걸로 닦았어요. 아, 깨끗해. 자, 223km 남고 잔여 주행거리는 248km 남고. 근데 지금부터 계속 전비가 안 좋은 상황이어서 과연 몇 %가 남을지. 아, 이거 은근히 흥미진진하네. 이거 은근히 재밌는데요. 저는 또 이거를 유튜브처럼 추첨으로 돌리면은 뭔가 약간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럼 그냥 이거 배터리 잔량 맞추기로 하자 했는데 이거 은근히 쪼이고 재밌는데요. 근데 이게 배터리 잔량 맞추는 거라서
정확하게 맞추는 분이 네 분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쪽, 만약에 정답자가 없으면 가까운 쪽 순서대로 드리고, 근데 그것도 위아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아래쪽,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가까운 순서대로 이렇게 제가 드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댓글 달린 거 보니까 네 분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분이 안 되면은 그 플러스 쪽으로 해서 또 가까운 순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 그리고 이게 빨리 연락을 제가 이제 드려야지 이분들이 저기 회신을 줄 거 아니에요. 제가 당장 내일 오전부터 이게 전달 드리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빨리, 그래야 제가 또 동선 잡아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막 한 이 정도 올라가는데 연락이 늦게 와서 막 저 밑에 이러면은 그건 또 좀 힘드니까 연락을 이제 최대한 제가 이제 빨리 드려야 되겠죠. 참고로 점심은 그냥 우동이랑 김밥 먹었습니다. 저는 김밥이 8번에 있다고 그래서 8번이 어딨지 했는데 8번은 따로 없고요. 그냥 저 그 냉장고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게 8번입니다. 거기서 그 식당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동과 김밥을 먹었는데 세상에 김밥이 더 맛있어요. 우동보다. 하긴 뭐 휴게소 5,500원짜리 우동이 맛이 있을 리가 없죠. 뭐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김밥은 한 1분 정도 전자레인지에 돌리니까, 제가 또 전자레인지에 또 일가견이 있잖아요. 딱 1분 돌리니까 적당히 그 따뜻한 맛이 있어서 그냥 먹을만 했는데, 저 우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너무 좀 밍밍하고, 결정적으로 우동을 떠나서 우동에 딸려 나오는 그 단무지 있잖아요. 단무지가 딱 입에 한 입 베어무니까, 단무지 원래 좀 바삭하잖아요, 씹는 맛이. 근데 얘는 없어요. 무슨 스포이처럼 푸석. 진짜 굉장히 아시죠? 그 기분 나쁜 식감. 씹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거기서 또 맛이 확 가갖고 김밥이 훨씬 낫더라고요, 김밥이. 그래서 그거 두 개에서 12,000원. 뭔가 단품으로 하면 싼데 그 두 개로 먹으니까 12,000원. 근데 두 개에서 12,000원이면 싸긴 싼 거 같기도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원래 고속도로 휴게소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두 개에서 12,000원이면은 뭐 그렇게 안 비싼 거 같기도 하고. 그래도 한 발 빠른 그 식사가 음식이 빨리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비교적 지금은 별로 없어요. 아니 이거를 왜 내가 무심코 흔들었지? 진짜 왜 흔들었을까? 역시 스타벅스가 무난하네요. 무난해. 이거 보세요. 차에 물티슈가 있으니까 이렇게 좋아요, 세상에. 물티슈 쓰는 거 완전 진짜 개꿀이에요, 개꿀. 아이오닉 6 사서 저는 물티슈 생긴 게 가장 큰 수확이 아닌가. 물티슈 세상에 2박스, 뭐 요만한 박스가 아니라 이만한 큰 박스로 2개. 진짜. 근데 저 토레스에 놓고 왔습니다. 왜냐면은 저 트렁크에다가 이번에 그 선물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번에 공식적으로 받은 선물 있잖아요. 이번 이벤트를 위해서 업체한테 받은 거는 지금 2열에 있고요. 제가 그 방구석에서 갖고 나온 거,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거, 그거는 저 트렁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분리를 했어요. 도착하면은 2시 28분. 도착해서 바로 SS 차주에 물리고 바로 저기 인스타그램 그거 확인해야 되겠네요. 댓글이 너무 많아요. 이거 내가 실수할 것 같은데 일일이. 어쨌든 213km 남았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233.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고주 파업 때문에 집을 나가자, 마지막 주에 생각을 해서,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외국인데 딱 둘 중에 하나였어요. 태국 아니면 일본. 그 중에 이제 일본이 좀 더 유력했는데, 왜냐면 일본이 싸잖아요. 일본이 가장 부담 없이 갔다 올 수 있는 외국인데, 그래서 근데 일본에 또 그냥 가는 것도 재미가 없으니까 이 차를 갖고 가자. 이거는 사실 예전부터 생각을 한번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개인 소유의 차여야지 일본의 차를 선적해서 갈 수 있어요. 법인차, 렌터카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 소유의. 그래서 전기차로 가면 좀 흥미롭지 않을까. 그래서 제 차를 갖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막 또 다 알아봤어요, 이미. 예를 들어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충전이 필요하잖아요. 내연기관은 뭐 딱히 그런 걸 생각을 안 해도 되는데, 전기차는 이게 또 충전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아무리 제가 일본에서 운전을 많이 할 생각이 없어도, 그래서 쭉 알아보니까 일단 급속은 일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급속을 하면서 다녀야지 해갖고
DC 콤보에서 차데모 어댑터 있나 막 찾아봤거든요. 뭐 알리라든가 구글에서. 근데 없어요. 잘 안 나와요. 테슬라에서 차데모 이거는 어댑터가 되게 많은데 DC 콤보 차데모 이거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없나 보다 해서 그럼 뭐 완속은 일본이랑 우리랑 저 규격이 같아요. J1772. 그래서 동희 선배한테도 물어보고 뭐 될 것 같아 그러고 또 한 달이 건너서 현대차 연구원한테도 물어봤는데 뭐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뭐 규격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해본 사람은 없는 거죠. 뭐 규격이 같으니까 될 겁니다. 근데 뭐 될 겁니다 갖고는 뭐 100%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 뭐 일본 도착해서 조금만 가다가 뭐 가까운 그 완속에 일단 한번 물려보고 되면은 멀리 가고 안 되면은 한 200km, 250km만 갔다가 돌아올 저기 전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대충 알아보고서 그래 이제 페리 예약하자 차량 선적. 그게 세 군데가 있어요. 일본 가는 게 후쿠오카, 시모노세키 또 어디더라? 하여튼 총 세 군데가 있는데 일단 저 부산 페리에 전화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저 차량 선적은 아직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 일본 그 여행 그거 풀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가는데 저 차량 선적은 아직 안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결정적으로 차량 선적이 지금 안 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전기차가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그 부산 페리 직원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차량 선적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일본 측에다가 물어본대요. 이 차는 뭐 괜찮냐. 그래서 전기차는요, 했더만 전기차는 아직까지 없대요. 한 번도.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전기차가 그게 허용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뭐 어차피 안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그냥 일본은 포기. 그래서 태국에 가려다가 또 태국에 지금 가려니까 비행값이 이코노미가 막 70만 원씩 해요. 아니 무슨 뭐 태국에 이코노미 가는데 70만 원씩 하면서 갈 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뭐 그것도 포기. 심지어 그 70만 원, 60만 원짜리 표도 별로 없어요. 막 경유, 아니 태국 가는데 막 경유. 그래서 태국도 포기. 그러면 우리나라를 한 바퀴 돌자. 근데 이게 벌써 GV70을 한 번 했죠. 토레스로 한 번 했죠. 또 아이오닉6로 또 지리산 간단하게 한 번 했죠. 이렇게 하니까 뭔가 그 코스가 겹치는 데가 많고 그렇게 좀 이렇게 쏙쏙 피해 다닌다고 해도 그래도 뭔가 좀 겹치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그러면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게 제가 직접 택배를 갖다 주면은 그러니까 그 거주지에 따라 그 코스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차라리 그래도 신선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 바지는 저 검은색이어서 다행이네요. 검은색이어서 라스베가스에서 산 올 시즌 바지. 이거 저렴합니다. 버려도 아깝진 않은데 그래도 아까워요. 왜냐면은 왜 그 바지도 똑같은 바지라도 뭔가 그 좀 편한 게 있잖아요. 이 바지가 되게 편해요. 뭔가 그 좀 저한테 좀 잘 맞는 그런 바지라서 좀 아깝긴 하네요. 이거 버리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검은색이어서 마르고 달 때까지 찌을 때까지 입어야죠. 그래서 올라올 때 저의 코스는 뭐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 됐고요. 일단 유튜브에 그 6분은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그 대구 사시는 분은 오늘 아까 저 통화하신 분 그분은 여기 오늘 포항에 오시고 그래서 덕분에 그 대구는 전 대구도 가고 싶었는데 또 굳이 포항에서 직접 수령하신다니까 대구는 뭐 안 가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 가까운 곳이 대전, 평택, 부천 그리고 서울에 2분.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사람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첨자가 서울에 가장 사람이 많이 사니까 지금까지 6분 중에 2분은 서울이에요. 근데 인스타그램에 오늘 그 당첨자 4분 있잖아요. 그 4분의 그 위치에 따라서 제가 내일부터 올라오는 그 코스가 달라지겠죠. 저는 뭐 내심 약간 뭐 이렇게 좀 산골 뭐 이런 것도 원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강원도에 어디 뭐 좀 되게 외진 곳 근데 막 갔는데 막 눈이 펑펑 오고 그래서 막 되게 힘겹게 찾아가서 선물을 전달했다 뭐 이런 감동의 스토리 있잖아요. 근데 막 이런 게 다 도시면은 뭐 감동도 없고 스토리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근데 좀 전에 그 충주 휴게소 이후로 생각보다 그렇게 전비가 떨어진 상황이 아니네요.
제가 또 깜빡한 게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차가 많아요. 저는 뭐 당연히 110에서 117로 계속 갈 거라고 가정을 했는데 택도 없습니다. 지금 계속 100 밑으로 막 70, 80으로 달리고 있어요. 차가 많아서. 심지어 좀 차가 없을 때는 또 구간 단속이어서 110 이게 또 자동으로 낮추잖아요. 110 이하로 달리고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전비가 좋아요. 주행거리 많이 안 떨어졌어요. 자, 지금 배터리 47% 남고요. 205km, 184km. 그러니까 지금 184km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대략 절반 정도 온 건데 아까 367km인가 5km가 됐잖아요. 대략 절반 정도 온 시점인데 배터리 잔량은 47% 남았으니까 이건 대략 절반에서 조금 더 빠졌네요. 아까 제가 91% 시작했으니까. 와, 근데 아까 충주 휴게소가 거기가 좀 산간지방에서 그런지 밖에서 이렇게 안에서 봤을 때는 되게 따뜻했거든요. 날 풀렸네 했는데 밖에 나가니까 춥더라고요. 지금 이 기온이 영상 1도인데 오히려 아까 영하 3도일 때 우리 동네보다 아침에 더 추워요. 여기가. 예, 여기서 영덕, 영천 방면으로 빠집니다. 근데 지금 기온이 올라서 그런지 이게 눈에 띄게 이 주행거리 줄어드는 게 속도가 늦어졌어요. 아까까지는만 해도 그러니까 기온이 막 0도일 때 보면은 이렇게 운전하다가 말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또 떨어져 있고 일씩. 근데 지금은 되게 천천히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아마 기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이 저기 영상 4도거든요. 그래서 아까랑 그 차이가 좀 되게 많이 나네요. 확실히 이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또 지금 시간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12시 57분. 그래서 역시 전기차와 이 온도는 진짜 너무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네, 세상에. 또 이렇게 보니까 5% 이상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의외로 또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참고로 지금 배터리 잔량이 38% 남았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168, 남은 거리는 130. 그러니까 아까까지만 해도 보통 국도에서 이렇게 달려도 이게 플러스 한 20이었잖아요 최대. 근데 지금 효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30 남았어. 30. 이런 식이면은 제가 아까 예상한 5%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까지 아까 그 충주 휴게소에서 여기까지 90.5km를 주행을 했고 57분, 그리고 전비는 6.4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포르쉐 이 쇼핑백은 진짜 참 이 브랜드가 대단한 게 그냥 허연 쇼핑백에 포르쉐만 달아놨을 뿐인데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물론 뭐 포르쉐만 단 건 아니죠. 저 로고도 있고 어쨌든 야, 진짜 이래서 로고가 되게, 브랜드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브랜드가 막 중요한 거는 뭐 요즘 일이 아니라 저 되게 어릴 때 있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때도 이미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때 이제 막 한창 스펙스, 프로스펙스, 월드컵, 나이키, 아디다스 막 이런 게 이런 게 나와서 좀 이제 인기를 끌 때였고, 그러니까 초딩들도 이제 그런 거 좀 막 입었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도 그거 기억나는 게 저번에 어른들이, 그러니까 엄마들이 얘기하는데 그때 그런 말 했어요. 아, 요즘은 애들도 브랜드 아니면 안 입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진짜로 막 예를 들어서 겨울에 제가 특히 그 파란색 아디다스 잠바 그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막 그거 입고 다녀가서 엄마들끼리 요즘은 애들이 브랜드 아니면 안 입어요, 이런 말 했죠. 그래서 그때도 브랜드가 되게 중요했죠. 지금 밖에 날씨가 따뜻한가 봐요. 이게 더 멀어졌어요. 160, 120, 40km 차이가 나요. 이제 40km 차이. 갑자기 이렇게 효율이 좋지.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가? 아니 근데 정말 그런 게 제가 아까까지만 해도 이게 히터 틀고서 다리 쭉 피면은 따뜻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안 시려요, 발이. 그래서 오죽하면은 정말 이 정도면 히터를 꺼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지금 따뜻합니다. 일단 밖에서 지금 해가 이쪽에 있어서 비교적 빛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효율이 갑자기 좋아지는데요. 배터리 35% 남았고요. 남은 주행거리가 포항까지 119km. 이런 식이면 10% 넘겠네, 잘하면. 역시 남쪽이 덥구나. 더운 게 아니라 따뜻하구나, 세상에. 고양시랑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 아니, 아까 그 충주 휴게소까지만 해도
되게 날씨가 추웠는데 아까 어디더라? 어디쯤 이상 딱 넘어가니까 갑자기 따뜻해져서 지금 요금 6,75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잔액이 27만 1,030원입니다. 지금은 영상 5도예요. 그러니까 야 따뜻하네 따뜻해. 서울은 최근 한 거의 열흘 사이에 거의 막 낮에도 영하 3도 하도 깔고 갔잖아요. 제가 V2L을 설정을 20%로 해놨는데 이게 지금 뒤에 물려는 있거든요. 충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배터리가 20% 이하 19%가 되니까 요 계기판이 뜨네요. 기능 중지한다고. 제가 그 액션캠 배터리 운전하면서 충전하려고 여기다 이렇게 꽂아놨는데 멀티탭으로 꽂아놨는데 저게 안 열리는 거예요. 저기 잘 몰라갖고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제가 부실 뻔했어요. 안 열려서 그냥 확 열려다가. 근데 알고 보니까 저게 공장도 설정이 저기 잠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구로 이렇게 돌려야 돼요. 이거 저 블루엔즈 가서 열었어요. 거기 가니까 거기 있는 아저씨 2명도 몰라서 다른 사람 불러서 열어줬어요. 그게 따로 무슨 공구가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요즘에 타이어 공기압도 이제 유료 서비스가 많은데 그 화정동에 있는 오토킹 있잖아요. 오토킹 거기도 그 어저께 가보니까 써있더라고요. 부득이하게 유료 서비스로 전환합니다. 5,000원. 이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이나비 하나 사서 그냥 내가 직접 넣는 게 훨씬 좀 속이 편하죠. 겨울에 좀 춥긴 하지만 이게 겨울에 좀 추운 것도 추운 건데 약간 좀 중상 맞아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그래도 마음은 편해요. 내가 직접 이렇게 넣는 게. 자, 포항 톨게이트 지나갑니다. 야, 포항 톨게이트 되게 넓네. 그 차량 대수에 비해서 이게 넓네요. 요금 1,05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1,050원, 세상에. 잔액이 26만 9,980원입니다. 2,000원도 아니고 1,050원. 좋네요. 어쨌든 주행 가는 거리 55km, 목적지까지 12.3km, 배터리 11% 남았습니다. 자, 이런 식이면은 한 최종 잔량 한 8% 정도 남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전기차는 또 내연기관가 달라서 왜 기름차는 진짜 기름이 별로 없을 때 코너, 그러니까 내리막이라든가 코너 세게 돌잖아요. 그러면 시동 꺼질 수 있거든요. 그 연료금 끊겨서. 근데 전기차는 또 그럴 걱정은 없네요. 그러니까 전기 없을 때 코너 빨리 돌아도 되겠네요. 전기차는. 어쨌든 포항에 저 오랜만에 왔습니다. 3년 만에. 그러니까 울릉도 2019년에 10월 달에 이후 지금 3년 만인데 그때 그 저로서는 그 2019년에 포항 울릉도는 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또는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운전이었습니다. 전 그때 진짜 울릉도 못 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시간이 그때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일주일이면은 포항에 도착하는 대로 진짜 최대 한 이틀 만에 이제 울릉도 가야 돼요. 왜냐면은 돌아오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리고 간다고 또 바로 독도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날씨가. 그래서 근데 포항에 그때 갔을 때 배가 안 뜨는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진짜 똥줄 많이 타는데 그래서 어렵게 울릉도에 갔는데 막상 울릉도에 가니까 또 독도는 또 되게 쉽게 가고 좀 되게 운이 좋았던 거죠. 거기 장사하시는 분 말씀을 들으면은 뭐 3대가 덕을 쌓아야 독도 한 번에 입도 안 되는데 저 한 번에 입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포항에서 총 왜냐면 돌아올 때도 잤으니까 총 4박인가 한 것 같은데 3박인가? 4박 한 것 같은데 그때 그 있으면서 그 포항에 대한 이미지가 좀 되게 좋아했어요. 일단 여기 포항 사람들이 되게 착합니다. 인심이 되게 좋아요. 여기 포항 사람들이. 그리고 그때 여기서 그 이제 뭐 투썸 거기에서 만남도 했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스티머 타고 간 울릉도는 이제 울릉도뿐만 아니라 이제 그 포항 등등 해서 뭔가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곳이었는데 3년 만에 왔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 그 제가 그 투썸에서 또 만날까 했는데 왜냐면 그 투썸이 좋았거든요. 그때 그 투썸이 새벽 2시까지 하고요. 야, 새벽 2시. 그리고 그 1층에 또 테이블도 넓어서 뭔가 사람들 많이 모이기 좋았는데 제가 왜 거기를 안 왔냐면은 거기가 음악이 좀 되게 크게 나와요. 음악이. 그래서 음악이 크게 나오면 조금 그래서 여기 저 포항에 그
변배원님이 있거든요. 변곰님 그때 알았던 그분한테 배터리가 부족하여 파워가 제한됩니다. 충전하십시오. 배터리 10% 남으니까. 뭘 또 그렇다고 파워까지 제한해. 이미 저 최소 출력으로 달리고 있어서. 그래서 그분한테 혹시 뭐 좀 다른데 추천할 만한 데 없냐고 물어봤는데 그 두 군데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켈티스랑 헤이안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켈티스 먼저 이렇게 전화를 해보니까 거기 위에 회의실도 있고 최대 25명 들어갈 수 있는 회의실도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주차장 있고 또 저녁 한 10시 반 정도까지 하고 몇 시까지 해요 물어보니까 뭐 보통은 한 10시까지 하는데 손님이 계시면 좀 더 늦게까지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7시에 만나서 최대한 뭐 한 10시 반? 뭐 이 정도까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야, 포항 오랜만이네 진짜. 근데 여긴 처음 오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이쪽으로 안 온 것 같은데. 야, 포항 오니까 세상에 영상 6도에 영상 6도. 야, 창문 한번 열어볼까요? 이 벌써 따뜻하잖아요. 야, 어쩐지 전비가 좋아지더라. 벌써 이게 따뜻하잖아요. 뭐 따뜻은 아니고 선선해. 아, 배터리 11%. 5km 남았어요. 아, 그러면 저 한 9%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겠군요. 9%. 그래서 지금이 2시 16분이고요. 도착하면은 2시 27분. 일단 급속 물리고 여기가 50kW짜리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왜 여기 포항 현대 북부 지점으로 왔냐면은 그 만나는 곳 있잖아요. 켈티스. 그 주변에 그러니까 SS차가 되게 많아요. 포항에 많더라고요. SS차저가. SS차저 홈페이지에서 포항 딱 치면은 생각보다 한 10개 넘는 것 같은데. 우리 동네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 데서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 그 켈티스에서 가까운 데가 포항 현대랑 기아 그쵸 아파트도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좀 그렇잖아요. 남의 아파트에서 들어가서 급속하긴 좀 그래서 그냥 현대랑 기아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현대 찍었죠 그냥. 그래서 현대로 가는 중입니다. 야, 역시 이게 시내로 들어오니까 기온이 막 올라가네요. 7도 또 올라갔어요. 6도에서 7도로. 어우 선선해 세상에. 뭐 딴 거 몰라도 회생제동 좀 마지막으로 썼던 거 좀 고정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 항상 거의 레벨 0으로 하는데 맨날 시동 걸 때마다 해서 0으로 바꾸니까 약간 귀찮아요. 근데 아까 여기에 그 메시지 떴잖아요. 출력을 제한한다고. 그게 그 마이드라이브 모드에 최소 출력보다 뭔가 더 최소 출력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왜냐면은 이게 배터리 잔량이 10% 아까였는데 아직도 10%예요. 그러니까 이게 10%에서 잘 밑으로 안 내려가네요. 그래서 뭔가 그 최소 출력보다 더 뭔가 더 출력을 제한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렇다고 뭐 차가 막 되게 안 나가고 그러는 거 아닌데. 어쨌든 2.3km 앞에서 우회전하면 바로네요. 2.4km 남았는데. 아, 아니면 그 마이드라이브 모드의 최소 출력보다 더 최소 출력 같은 게 아니라 여기가 지금 기온이 높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까 고속도로에서는 그래도 영상 5도였고 지금은 여기가 찍힌 게 영상 지금 8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변에 차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가 기온이 높다 보니까 고속도로보다 그래서 배터리 잔량이 더 안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아까 9% 예상하신 분이 있나? 저 왠지 마지막 최종 잔량이 9%가 될 것 같은데 9%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 10 이하로 예상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찾기는 쉽지 않을까. 아까 얼핏 보니까 저 댓글 400개 넘었던데. 아니 이게 뭐 제가 귀찮은 게 아니라 그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저 빼먹을까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자면서 이걸 위로 할까 아래로 할까 고민하다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두 개 하면은 너무 그 수가 많아져서. 그래서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했는데 아까 보니까 10 이하로 예상하신 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야, 진짜 히터 꺼도 되겠다. 진짜 히터 꺼도 될 것 같아요. 왜 그 날씨가 더워지는데 히터 키면은 뭔가 그 똑같은 열기라도 뜨겁잖아요. 근데 지금 막 좀 후끈한 그 여기는 뭐 이렇게 노란색이 화려해. 야, 배터리 10%에서 되게 안 떨어지네. 아직도 계속 10%에 세상에.
확실히 시내가 연비가 좋군요. 고속도로보다. 이제 다 왔습니다. 900m 앞에서 우회전. 여기 현대 북부지점 갔는데 자리 있었으면 좋겠다. 자리 없으면은 또 그 옆에 기아로 가야 되니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참 그 우리 동네 롯데마트의 EV시스는 자리가 항상 있어서 좋아요. 그냥 가면 있어요. 항상 비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비어 있는 이유가 있죠. 그게 아무래도 그 4층에 있다 보니까 그 마트의 4층 건물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결정적으로 그게 특히 요즘에 속도가 잘 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그 고친 다음부터 속도가 들쭉날쭉해요. 저번에는 80%가 넘어가면은 다시 또 속도가 88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어저께 제가 또 이 차 이제 충전을 가보니까 어제는 뭐 93%가 될 때까지도 그냥 속도가 계속 40, 30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EV시스가 이게 좀 들쭉날쭉하고 결정적으로 그게 기계가 별로 없어요. 여기다 기계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여기가 이렇게 있구나. 있나? 한 대가 충전하고 있고 제가 하면 되겠군요. 아,